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화학이 빠르면 올해 연말쯤 구미 5공단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구미 상생형 일자리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리그2 김천 상무가 1부 리그 승격을 확정한 뒤 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우승의 기쁨을 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25일 경북에서는 16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구미를 비롯한 경북 서부 지역에서는 산발적 감염으로 소강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성주군이 경북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접종률이 80%로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구미 5공단에 들어설 예정인 LG화학 배터리 양극재 공장이 빠르면 올해 연말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자근 의원실은 오는 11월 중 LG화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구미 5공단 분야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산동읍 일대에 조성 중인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빠르면 올해 연말경 LG화학이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공장 착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구미를 찾아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지만 다소 지지부진했던 상황. 2년여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취재 결과 LG화학은 배터리 양극재의 원재료 수급을 두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와 합작 투자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LG화학이 오는 1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LG화학이 구미 5공단의 공장 신설을 위해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5천억 원. 2만여 평에 달하는 5공단 내 임대용지에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고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고용 인원은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 12월 중에 착공에 들어가 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구미에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신규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에서도 지역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 LG화학 양극재 공장 신설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입주까지 예상되면서 5공단 분양 활성화에 추진력이 붙은 상황.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LG화학 측에서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무진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연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2년여간 지체되어 온 구미 상생형 일자리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김천 상무가 1부 리그 승격을 확정한 뒤 홈에서 처음 팬들과 인사했습니다. 경기 직후 열린 우승 기념식에서 선수들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우승의 기쁨을 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최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원정 경기에서 K리그2 우승을 확정한 김천 상무.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1부 리그 승격이 확정된 상황이었지만 김천은 변함없이 공격 축구로 전남에 맞섰습니다. 선제골을 내준 김천은 후반 6분 만에 고승범의 발리슛으로 경기의 균형을 맞췄고 8분 뒤 주장 정승현이 페널티킥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뒤이어 조규성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김천은 최종 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경기 직후 열린 우승 기념식에서는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우승 세러머니로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여기 계시는 구단주님, 후원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환 감독님 그동안 고생했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 선수단 너무나도 고생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수들과 함께 한 시즌을 하게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이 시간
시간 내년에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즌 초반 잠시 주춤했던 김천 상무가 중반부터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에 구단주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신 선수 여러분 고맙습니다. 뜨겁게 응원해주신 김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1부 리그 승격을 확정지은 김천 상무는 남은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를 거머쥐며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여자 배구에서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김천 도로공사가 인삼공사에게 패하며 개막 2연패에 빠졌습니다. 도로공사는 1세트에서 주스가 11차례나 이어지는 대접전 끝에 아쉽게 첫 세트를 내줬습니다. 이어진 세트에서는 박정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24득점을 몰아친 인삼공사 이소영을 막지 못해 결국 도로공사는 세트 스코어 0대3 완패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25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6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 6명, 구미 3명, 칠곡 1명 등 모두 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산에서는 지역 내 한 중학교에서 지난 20일 학생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같은 학년 학생들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에서 모두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구미와 칠곡, 포항 등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감염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성주군이 경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주군은 전체 인구의 약 90%인 3만 8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비율도 80.5%로 경북 평균 접종 완료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많은 구미와 칠곡, 포항은 상대적으로 낮은 60%대의 접종 완료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됩니다.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른 문제로 신청을 못했다면 오는 11월 중순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됩니다. 상주시 함창읍에서 전통 명주길쌈을 계승하고 있는 허오 경북 최고장인이 대통령 표창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했습니다. 허오 장인은 함창읍에서 40여 년 동안 누에고치실로 전통 명주 옷감을 생산하고 있으며 명주길쌈과 간물 천연염색 관련 기술 등 9개의 특허와 2개의 신용신안을 갖고 있습니다. 허오 장인은 이번에 시상과 함께 받은 1,000만 원의 시상급 전액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독도재단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안동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12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독도의 영토 주권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선 독도수호 결의문 발표와 대형 태극기 서명 퍼포먼스, 독도는 대한민국 땅 구호 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경북교육청도 같은 날 웅비관에서 독도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대한제국 독도주권 칙령 반포 121주년을 맞이해 영토 수호 의지를 담아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따라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명시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 강동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세길 지역 아동센터는 지난 23일 진평 주공 미래타운 아파트 초록공원에서 동네방네 깜짝 놀이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삼성꿈 장학재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당일 아동 150여 명이 참여해 퀴즈와 투어, 바람개비 만들기 등 놀이와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구미시가 오는 2025년까지 선산읍 노상리 일대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합니다. 구미시는 상림청 녹색자금 42억 원 등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힐링과 레저를 위한 상림 휴양시설을 마련합니다. 구미시는 바람소리 명상과 치유센터 등 4가지 테마로 구성한 숲길 조성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가 25일 도로교통공단, 경운대학교와 함께 구미 운전면허 상설 학과 시험장 신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미시는 연간 6천여 명의 면허 취득자를 배출하는 등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많은 반면 그동안 상설 학과 시험장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경운대학교 내 학과 시험장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령군 우륵박물관은 다음 달 7일까지 어린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가야금을 직접 연주해보며 가야금의 종류와 구조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차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늘어나는 10월에 산악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2,800여 건 중 1,100여 건, 40%가 가을철에 집중돼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악사고 특성상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6일 대구 경북 지역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밤과 낮 1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